웬만하면 상급지, 내가 사는 곳보다 더 좋은 곳으로 가고 싶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급지를 어떻게 판별하느냐를 예시를 들어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이 예시를 든 아파트들을 안녕하세요. 세비티입니다. 오늘 저는 집을 볼 때 집 내부를 먼저 볼 것이 아니라 이것부터 보셔야 된다는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이라는 것은 입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집을 볼 때 그 집의 상태, 그 집의 구조, 그 내부적인 것을 먼저 보시잖아요. 하지만 그 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내부가 아니라 입지입니다. 이 아파트의 입지가 좋으냐 안 좋으냐,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입지를 어떻게 볼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아파트들을 비교를 하면서 좀 상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처음에 집을 살려고 하는 분들을 많이 보면 아파트 내부만 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근데 아무리 그 내부가 확장이 다 돼 있고 올 인테리어가 되어 있고 구조가 정말 잘 빠졌다 하더라도 그 아파트가 오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가 오를 때 가장 중요한 요인이 입지입니다. 사람들은 입지가 더 좋은 곳에 살고 싶잖아요. 내가 만약에 아이를 키우는 입장이라면 교육을 잘 시킬 수 있는 곳, 학군이 좋은 곳, 학원가가 밀집되어 있는 곳을 원할 것이고, 만약에 내가 강남으로 항상 출퇴근해야 되는 분이라고 했을 때는 강남으로 출퇴근할 수 있는 교통이 잘 되어 있는 곳을 원할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아파트 내부가 좋다 하더라도 더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입지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이렇게 집을 사시거나 초보인 분들을 보면 항상 내부를 보는 것에 더 집중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부동산 소장님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오늘도 몇 팀이나 이 아파트 내부를 보러 온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세요. 근데 저는 어떻게 하냐면 아파트 내부를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저는 계속 입지를 보러 다녀요. 계속 그냥 그 아파트 주변을 걷습니다. 걸으면서 이 아파트의 상권이 어떤지, 교통이 어떤지, 학원가는 어떤지, 초등학교는 어떤지를 계속 느껴보는 과정을 해요. 그렇게 하다가 궁금한 게 생기면 부동산 소장님께 여쭤보면서 어느 아파트가 사람들이 더 원하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초보인 분들은 그냥 와서 집만 계속 보시는 거예요. 근데 이 집을 보는 단계는 가장 마지막 단계입니다. 우리가 어떤 지역에 집을 살지를 정하고 그 안에서 입지를 분석하고 하나의 아파트를 정했을 때 그때 그 아파트에 있는 매물들을 계속적으로 보면서 이제 내부도 보고 상태를 보면서 이제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순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단은 입지를 어떻게 보는 것인지 설명을 드릴게요. 가장 중요한 입지 요소들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상권. 그러니까 저희가 상권이라고 했을 때는 가장 중요한 게 밀집된 상권입니다. 그러니까 상권이라 해도 이렇게 흩어져 있는 상권들은 우리가 한 군데서 누리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많이 이렇게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상권이 아니고요. 항아리 상권이라고 해서 이게 모여드는 상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슬리퍼 상권이라고 해서 내 집에서 슬리퍼 하나 신고 내려갔을 때 내가 영화도 볼 수 있고 밥도 먹을 수 있고 옷도 살 수 있고 차도 한 잔 먹을 수 있고 화장품도 하나 살 수 있고, 그리고 우리 아이가 아프다고 했을 때 그냥 걸어갔을 때 소아과가 있고, 그런 상권을 정말 좋아해요. 그래서 이게 상권이긴 한데 이게 정말 밀집이 되어 있느냐, 그리고 요즘 사람들이 선호하는 상권이냐, 이제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교통입니다. 근데 교통이라는 부분이 서울 수도권에선 중요하지만 또 지방광역시 같은 곳들에는 중요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 이유가 서울 수도권에서는 일자리 같은 경우에 거의 서울 강남 요지에 많이 몰려 있어요. 그러면 내가 집값이 비싸서 서울에는 못 살아도 경기도권에 살더라도 이 서울 강남까지 한 번에 이동할 수 있는, 최대한 빨리 갈 수 있는 교통수단이 있는 곳이 가장 중요한 입지의 요소가 되는 겁니다. 반대로 지방광역시 같은 곳들은 거의 일자리가 그 지방 안에 다 있어요. 일자리가 그 도시 안에 다 있고 차로 1시간 이내로 다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하철 같은 요소들이 중요하지 않아요. 이런 것들은 가장 중요한 요소가 학군, 학원가입니다. 교육열이 높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집값에 반영이 많이 됩니다. 세 번째가 일자리인데요. 일자리 같은 경우도 지방 같은 경우는 일자리가 보통 안에 있잖아요. 자급자족으로 되어 있는 형태가 많아요. 하지만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는 일자리가 뭐 서울 같은 곳에 몰려 있잖아요. 그래서 뭐 일자리와 교통이 좀
밀접한 관계가 있거든요. 일자리로 빨리 이동할 수 있거나 아니면 정말 그런 좋은 일자리가 바로 인근에 있거나 직주 근접이 있거나 그런 요소들이 또 영향을 많이 줍니다. 마지막으로 보는 요소들이 자연환경이에요. 이 자연환경이라는 것은 그냥 여기가 숲세권이고 정말 바다 뷰가 보인다고 해서 집값이 다 비싼 건 아니에요. 자연환경이라는 것은 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기가 정말 상권이 좋고 학군이 좋고 교통과 일자리가 좋은데 여기에 이 환경까지 너무 좋아 라고 했을 때 정말 이 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환경만 좋다고 해서 그 아파트의 가치가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좀 이런 입지 요소들을 보면서 판단을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로만 설명을 드리면 이게 와닿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입지적인 요소들이 많이 갖춰진 곳이 어떻게 보면 상급지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갈아타기나 내 집 마련 고민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웬만하면 상급지, 내가 사는 곳보다 더 좋은 곳으로 가고 싶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급지를 어떻게 판별하느냐를 예시를 들어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이 예시를 드는 아파트들을 무조건 사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이런 아파트들은 이미 그 도시 그곳에서 거의 대장급인 아파트들이에요. 누구나 좋아하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가져온 곳이 용인시 수지구에 있는 성봉령 롯데캐슬 아파트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파트는 정말 이곳에서도 대장인 아파트예요. 근데 여기가 왜 대장인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그러면 이 아파트를 기준으로 해서 동서남북에 무엇이 있는지를 보시면 딱 알 수가 있습니다. 가장 강점이라고 하면 교통인데요. 신분당선이 있어요. 이 신분당선을 타면 이 성봉역에서 강남역까지 32분이면 갈 수가 있습니다. 한 30분 정도로 출퇴근이 가능한 거리에 있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그런 요소들이 여기 이 아파트 가격에 반영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상권도 너무 좋아요. 바로 옆에 롯데몰이 있고 이마트 상권들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도 좋고 상권도 좋고요. 그 인근에 있는 학교들 같은 경우도 성적 같은 것들을 보면 용인에서 거의 상위권에 있는 학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요소들이 이제 반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파트가 비싼 이유는 교통과 상권과 이런 학군 때문에 그렇구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좀 파악을 하시면 좋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판교에 있는 판교 푸르지오 그랑블 아파트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이 아파트는 거의 경기도에서 대장급인 아파트를 할 수 있는데요. 여기가 왜 그럴까? 여기가 왜 비쌀까를 또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아파트를 기준으로 또 동서남북에 뭐가 있는지를 살펴보시면 됩니다. 판교 같은 경우는 거의 직주 근접이 강한 곳이에요. 아파트 인근에 판교 테크노밸리가 있기 때문에 이런 고급 일자리가 옆에 있고 직주 근접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도 교통이 너무 좋아요. 신분당선이 있기 때문에 강남까지 한 번에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판교역에서 강남까지는 15분이면 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바로 옆에 현대백화점, AK플라자, 롯데마트까지 바로 옆에 이 좋은 상권들이 다 밀집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은 교통, 일자리, 상권 이런 요소들이 너무 좋기 때문에 이것들이 이제 가격에 반영이 되는 거죠. 여기에다가 또 바로 옆에 중고등학교까지 있기 때문에 거의 모든 걸 다 갖춘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거래가 된 가격을 보면 거의 22억 정도에 또 거래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 예시는 제가 지방광역시를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지방광역시 같은 경우는 학군과 학원가의 영향이 큰 곳입니다. 근데 학원가도 그냥 학원가가 아니라 정말 밀집이 된 학원가, 그리고 대형 프랜차이즈 그런 학원가들이 들어서 있는 그런 곳들이 확실히 선호를 많이 하고요. 그런 곳들의 거의 대부분의 대장 아파트들이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광주 같은 경우는 남구 봉선동에 있는 제2풍경채 엘리트파크가 대장 아파트예요. 근데 여기가 왜 대장일까 또 살펴봐야 돼요. 그럼 동서남북을 보면 이곳에 인접해서 초, 중, 고등학교가 있고요. 여기 조금만 더 내려가면 학원가가 완전히 밀집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기 현장을 가봤었는데 여긴 융상가가 하나도 없고요. 학원이랑 스터디 카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살면 공부를 안 할 수가 없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드실 거예요. 그리고 울산의 대장 아파트라고 하면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문수로 2차 아이파크
힐파크라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인근에 보면 초중 고등학교가 다 있고요. 그리고 이 신정동은 바로 인접해서 옥동이라는 곳이 있어요. 이 옥동에 학원가들이 완전 밀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인접해 있기 때문에 이런 영향으로 이 아파트가 대장 아파트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동서남북에 뭐가 있는지를 보셔야 되고요. 여기도 제가 현장을 가봤는데 이 학원가들이 거의 대형 프랜차이즈 학원들도 정말 많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대구 같은 경우는 대구 수성구 범호 4동에 있는 힐스테이트 범호가 대장 아파트예요. 그래서 또 여기를 동서남북으로 보면 정말 대구에서 가장 좋은 학교인 경신중, 경신고등학교가 바로 옆에 있고요. 주변이 다 학원가예요. 유흥상권이 없고 학원가만 다 되어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내 아이를 잘 키우고 싶다. 정말 좋은 곳에서 키우고 싶다는 그 부모님들이 이런 곳을 선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방 같은 경우는 입지 요소를 볼 때 이런 학군, 학원가가 정말 영향을 많이 주는구나. 그런 것들을 또 생각을 보시면 좋고요. 내가 어떤 곳에 갈아타기를 할지 상급지에 대한 고민이 있을 때 만약 여기가 지방이라고 했을 때는 확실하게 학군과 학원가가 좋은 것들 위주로 보시면 좋습니다. 지금부터는 그러면 우리가 입지 요소를 보고 아파트를 잘 선정을 했어요. 그러면 이 아파트 안에 있는 집의 내부를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때 내부를 볼 때 제가 체크해야 되는 사항들에 대해서 쭉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채광입니다. 채광이라고 하면 쉽게 말해서 이 집에 햇볕이 잘 드느냐 잘 들지 않느냐에 대한 부분을 꼭 체크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 집에 햇볕이 잘 들지 않게 되면 곰팡이가 잘 씁니다. 제 지인께서 예전에 이 아파트에 사셨는데 거기가 신축 아파트였어요. 그런데 바로 앞에 산이 딱 있는 거예요. 거의 하루 종일 햇볕이 들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살 때는 그렇게 못 느꼈는데 나중에 이사를 가려고 짐을 빼다 보니까 이 드레스룸에 있는 옷과 신발장에 있는 신발들에 곰팡이가 다 쓸어가지고 다 이렇게 버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햇볕이 잘 들지 않으면 습기도 잘 찰 수 있고 곰팡이가 잘 쓸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잘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저층이라고 하더라도 앞에 가리는 것이 없을 때는 햇볕이 또 잘 들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체크를 하시면 좋습니다. 이때 제가 또 팁을 드리면 우리가 집을 보러 갈 때는 꼭 낮에 가시는 게 좋아요. 제가 시간을 알려드리면 보통 오전 11시에서 오후 2시 사이에 햇볕이 잘 듭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집을 보실 때는 이 시간을 이용해서 지금 햇볕이 잘 드는지 잘 들지 않는지를 잘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수압입니다. 수압은 물이 세게 나오느냐 나오지 않느냐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저는 항상 집을 보러 갈 때 일단 화장실로 가서요. 변기물 한번 내려보고 세면대에 있는 물을 딱 틀어봅니다. 그래서 수압이 정말 센지를 보고요. 또 부엌으로 가서 주방에 있는 주방 싱크대에 또 물도 틀어봅니다. 수압이 낮게 되면 정말 불편한 상황이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수압을 이렇게 체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는 결로입니다. 결로라는 것은 밖의 온도와 집 안의 온도에 차이가 생겨서 수증기가 이렇게 맺히는 현상인데요. 보통 베란다 같은 곳에 이게 잘 발생합니다. 근데 이게 결로가 생기게 되면 이게 나중에 곰팡이가 잘 생기는 환경이 될 수 있어요. 정말 보기가 싫습니다. 집을 볼 때는 이런 베란다 같은 곳을 좀 꼼꼼하게 보면서 여기가 결로가 생기는지 생기지 않는지를 잘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는 바닥 흠집을 체크하는 사항입니다. 요즘에 보면 특히나 집 안에서 애완동물 키우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뭐 강아지를 키우는 경우도 있고 고양이를 키우는 경우도 있는데 애완동물을 사랑하는 건 저도 되게 찬성을 하는데요. 내가 만약에 집을 살 때는 그래도 혹시나 여기가 애완동물을 키워서 바닥에 흠집이 많이 생겼는지를 체크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제가 집을 보러 갔었는데요. 그 집에서 이제 고양이를 키우셨어요. 그러니까 키우는 건 너무 좋은데 이 고양이가 바닥을 다 핥혀가지고 그냥 여기저기가 다 홈이 파져 있고 흠집이 다 나와 있더라고요. 이런 사항들도 내가 보일 수 있으면 꼭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내가 이 집은 정말 마음에 드는데 바닥에 흠집이 많이 났을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을 꼭 얘기를 하셔가지고 꼭 보상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화장실 타일입니다. 요즘에 특히나 새 아파트 같은 경우는 화장실 타일에 금이 가거나 이 타일이 깨지는 하자가 정말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화장실 같은 거 보실 때도 자세하게 보시면서 이 타일에 이게 흠이 나 있는지, 타일에 금이 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섯 번째인데요. 이 집에 세입자가 살았는지 집주인이 살았는지 체크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모든
경우가 다 그런 건 아닌데요. 아무래도 이 집이 내 집이라고 했을 때는 좀 더 신경을 쓰고 좀 더 깨끗하게 쓰려고 하는 경우가 많고요. 이 집이 내 집이 아니라 임차를 산다고 했을 때는 좀 더 험하게 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부동산에 여쭤보셔가지고 이 집은 집주인이 살았는지 임차인이 살았는지 좀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7번째는 엘리베이터가 한 번에 올라가는지를 보는 거예요. 직주가 되느냐의 문제인데요. 요 지하 주차장에서 나의 집까지 한 번에 엘리베이터가 안 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최근에 지어진 아파트들은 거의 한 번에 이렇게 올라가게 되어 있는데요. 예전에 지어진 아파트들 같은 경우는 한 번에 안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하 2층이 있다고 했을 때는 지하 2층에서 지하 1층까지 계단으로 올라와서 거기서 다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장을 많이 보거나 해서 짐이 많을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리고 이게 집을 팔 때도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이런 부분들도 잘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8번째인데요. 이 집이 확장이 되어 있느냐 되어 있지 않느냐의 부분입니다. 요즘에 새로 분양을 하는 새 아파트들은 거의 대부분이 확장이 다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예전에 지어진 아파트들 같은 경우는 확장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많아요. 근데 이 확장이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확장이 다 되어 있으면 집을 정말 넓게 쓸 수 있는데요. 확장이 넓게 쓸 수 있다는 건 장점인데 이게 추울 수 있어요. 아무래도 베란다가 있는 것과 베란다가 없는 것의 차이가 있잖아요. 이 베란다라는 공간이 있어주면 아무래도 따뜻하더라고요. 이게 찬바람을 한 번 더 막아주는 효과가 있더라고요. 반대로 확장이 안 된 경우에는 집이 좁아 보이고 대신에 이런 겨울 같을 때는 좀 덜 추울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성향이냐에 따라서도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제가 예전에 집을 팔 때를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도 확장이 되어 있는 곳들을 더 선호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오늘은 집을 볼 때 일단은 먼저 입지를 보시고 나중에 내부를 보라는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가장 중요한 게 입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설명드린 입지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리고 제가 예시로 든 그 아파트들의 동서남북을 보면서 여기가 왜 가격이 비싼지, 여기가 왜 입지가 좋은지를 좀 참고를 하시면 나중에 내가 집을 갈아타기를 하거나 내 집 마련하실 때도 이런 요소들에 해당이 되는 것들을 선택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유심히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내가 이런 입지에 있는 아파트를 사겠다고 해서 아파트가 딱 정해지게 되면 그 아파트 하나를 딱 정하시고 그 아파트에 대한 매물을 전수조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전수조사라는 건 저희가 네이버 부동산에서 그 아파트를 딱 검색을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나와 있는 매물들이 쭉 있을 거예요. 요것들을 노트 같은 곳에 다 적어보는 거예요. 몇 동, 몇 호, 요 매물인데, 여기가 층은 몇 층인데, 가격은 얼마다. 이런 식으로 다 적어보면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데 상태가 더 좋은 것들이 있어요. 상태가 좋다는 건 여기가 로얄 동이거나 아니면 층이 좀 더 높다거나 좀 더 유리한 조건인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좀 추려내 가지고 부동산 연락을 해서 이 집을 실제로 보겠다라고 해서 이제 집의 내부를 보면서 최종적으로 선택을 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들이 우리 소치님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